평범하고 행복해 보였던 한 가정. 그 안에는 남편 김영호 씨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성공과 함께 서서히 변해간 아내 박미숙 씨, 그리고 그녀의 이중 생활을 눈치채기 시작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자꾸만 숨기려 했던 휴대폰 속 메시지, 남편 몰래 이어진 은밀한 만남들. 가장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한 충격은 한 남자의 삶을 어떻게 산산조각 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영호 씨의 삶은 40대 중반까지 비교적 순탄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한 회사에 들어가 20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하며 중간 관리자 자리까지 올랐죠. 사랑하는 아내 박미숙 씨와 두 딸 초등학생 김은지와 유치원생 김수아와 함께 단란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직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는 항상 어깨가 무거웠지만 가족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힘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대학에 가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가장으로서 든든하게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바람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사 구조조정의 여파가 중간 관리자들에게까지 미치면서 김영호 씨는 청천벽력 같은 해고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4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남은 퇴직금과 약간의 저축으로는 두 딸의 학비와 앞으로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김영호 씨를 짓눌렀습니다. 막막함과 절망감, 그리고 가장으로서 가족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밤잠을 설치며 깊은 시름에 잠겼죠. 자신의 능력이 부족했던 것인가 하는 생각에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늘 조용하고 묵묵히 가정을 지키던 아내 박미숙 씨가 김영호 씨에게 뜻밖의 제안을 건졌습니다. 박미숙 씨는 어릴 적부터 뛰어난 손맛으로 동네에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의 반찬 맛을 칭찬하며 종종 팔아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죠. 박미숙 씨는 오랜 시간 자신만의 반찬 가게를 열고 싶다는 꿈을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었지만 남편의 어깨에 얹힌 가장의 무게를 알기에 감히 그 꿈을 현실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영호 씨의 갑작스러운 실직은 그녀에게 더 이상 꿈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자 가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박미숙 씨는 김영호 씨에게 조심스럽지만 눈빛에는 강한 확신과 용기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퇴직금이랑 그동안 아끼고 아껴 모은 돈으로 작은 반찬 가게 한번 시작해봐요. 당신도 알잖아요. 내 손맛 괜찮다는 거. 당신이 가게 앞에서 손님들 맞고 계산하고 나는 주방에서 매일 정성껏 반찬 만들게요. 우리 둘이 함께하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김영호 씨는 아내의 대담한 제안에 처음에는 당황하고 망설였습니다. 평생 사무실에서 서류만 만지던 자신에게 장사라는 세계는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생선 비린내나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죠. 하지만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는 자신과는 달리 아내의 눈빛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과 가족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아내의 굳건한 믿음과 절박한 상황에 이끌려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김영호 씨 부부의 인생 새로운 시작 드라마는 미숙인의 정성 반찬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그곳에는 무너진 일상 속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부부의 뜨거운 열정과 아직 어린 두 딸을 향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함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공존했습니다. 미숙인의 정성 반찬은 문을 열자마자 동네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박미숙 씨의 손맛은 이미 소문이 나 있었지만 정식으로 가게를 열고 매일 신선하고
맛있는 반찬을 선보이자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죠. 자극적인 조미료 맛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그녀의 반찬은 어릴 적 어머니나 할머니가 해주던 집밥 같은 따뜻함과 깊은 정성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멸치볶음 하나를 만들어도 조림장의 비율이 달랐고 김치 하나를 담가도 숙성 방법이 남달랐습니다. 김영호 씨는 처음에는 서빙과 계산, 포장 등이 어색하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거스름 돈을 잘못 주거나 손님 주문을 헷갈리는 일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특유의 성실함과 우직함으로 손님들에게 항상 미소 짓고 친절하게 대하며 점차 장사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아내와 함께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나가 그날 사용할 신선한 채소와 식재료를 직접 고르고 무거운 짐을 나르며 하루 종일 가게에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은 반찬을 정리하고 내일 준비를 했습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고객들의 반찬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 친절하시네요. 하는 칭찬과 매일 늘어가는 매출을 보며 김영호 씨는 퇴직 후 잃었던 삶의 활력과 보람을 되찾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땀 흘리며 사업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고 부부 사이는 더욱 끈끈해지는 듯 했습니다. 가게는 입소문을 넘어 언론의 주목까지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부가 만든 성공신화, 은퇴 후 창업 성공이 아닌 평범한 주부가 만든 성공신화, 갑작스러운 실직을 기회로 바꾼 부부라며 여러 매체에서 취재 요청이 쇄도했고 유명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게 되었죠. 특히 박미숙 씨의 탁월한 손맛과 김영호 씨의 우직함이 어우러진 부부 스토리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미숙인의 정성 반찬은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온라인 주문과 택배 요청이 폭주했고 대형 백화점과 유기농 전문 마트에서도 입점 제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미숙 씨는 단순한 반찬 제조 기술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탁월한 사업 감각과 거침없는 추진력을 발휘하며 대량 생산을 위한 최신식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는 등 사업 규모를 상상 이상으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김영호 씨는 아내의 변신에 놀라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부부는 어엿한 식품회사의 대표 부부가 되었고 과거의 평범했던 직장 생활은 아득한 예시하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성공이라는 달콤한 열매는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었고 김영호 씨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훌륭한 아내 박미숙 씨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그녀에게 깊은 존경과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부부는 성공의 정상에서 함께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빛이 강렬하게 내리쬐을수록 그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역시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숙인의 정성 반찬 사업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박미숙 씨는 현재의 반찬 제조회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종합식품기업으로의 발전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정간편식 시장에 진출하고 해외 수출까지 추진하며 회사의 규모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키우고 싶다는 야망을 품었습니다. 이러한 원대한 계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 지식과 경험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이해하는 안목을 갖춘 최고 수준의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여러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전문가들을 물색하고 면접을 진행하던 중 박미숙 씨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수의 식품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경영 컨설팅을 다수 수행하며 업계에서 신뢰와 명성을 쌓아 올린 최준영 씨였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분석력과 거침없는 실행력은 물론 세련된 외모와 뛰어난 화술, 그리고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태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최준영 씨는 박미숙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의 타고난 사업가적 감각과 미숙인의 정성 반찬 브랜드가 가진 강력한 시장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단기 컨설팅을 넘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함께 세우고 실행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박미숙 씨와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준영 씨는 김영호 씨가 회사의 생산 및 관리 운영에는 관여하지만 사업 확장의 큰 그림이나 전략적인 부분에는 깊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사업가로서 박미숙 씨가 겪는 고독감과 김영호 씨가 채워주지 못하는 새로운 비전에 대한 갈망을 정확히 파고들며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최준영 씨는 박미숙 씨에게 당신은 단순히 손맛 좋은 아줌마가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적인 사업가라며 추켜세웠고, 김영호 씨와 같은 평범한 가장의 틀에 갇혀 있기에는 당신의 재능과 야망이 너무 크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박미숙 씨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최준영 씨에게 강하게 매료되었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공장 부지 물색, 해외 시장 조사를 위한 출장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투자 유치 회의, 그리고 신제품 개발 미팅 등 업무라는 명분하에 박미숙 씨와 최준영 씨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최준영 씨는 노골적이진 않았지만 은근하고 능숙한 방식으로 박미숙 씨에게 개인적인 호감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성공의 정상에서 새로운 인정과 자극을 갈망하던 박미숙 씨는 그 위험한 관계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업무 파트너를 넘어 개인적인 감정의 교류로 발전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아내가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만 생각했을 뿐, 그녀가 완전히 다른 세계의 젊은 남자와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교류를 시작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아내의 성공과 회사의 성장에 대한 자랑스러움만이 가득했고, 그 빛에 가려진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아내 박미숙 씨에게서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수수하고 단정한 차림을 좋아하던 그녀가 갑자기 화려한 명품 옷과 가방, 값비싼 액세서리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는 늘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외출할 때마다 화장과 머리 손질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출근하거나 지방 출장을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김영호 씨가 피곤하지 않냐고 걱정스럽게 물으면 박미숙 씨는 사업이 잘 되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때로는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들 학교 생활이나 시시콜콜한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던 아내가 자신의 일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지 않고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영호 씨의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만든 것은 박미숙 씨가 휴대폰을 다루는 태도였습니다. 항상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메시지 알림이 울리거나 전화가 오면 김영호 씨가 볼까봐 황급히 화면을 끄거나 다른 방으로 자리를 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가는 모습에 김영호 씨는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아내의 달라진 모습과 수상한 행동들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지만 박미숙 씨가 워낙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기에 사업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라거나 성공한 사업가로서 당연히 바빠진 것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의심을 누르려 했습니다. 아직 어린 두 딸을 생각하면 이 행복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결국 자신과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과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게 된 것은 우연히 아내의 서랍장에서 발견한 낯선 물건 때문이었습니다. 박미숙 씨의 옷 서랍을 정리하던 김영호 씨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작은 보석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고급스러운 남성용 팔찌가 들어 있었고 함께 들어있던 백화점 명세서에는
박미숙 씨의 이름으로 결제된 내역이 찍혀 있었으며 선물 포장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김영호 씨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비싼 선물을 할 리 없는 아내가 대체 누구에게 이것을 선물하려 했던 것일까? 그의 머릿속에는 최근 아내 곁에서 그림자처럼 맴돌며 함께 출장을 다니는 젊은 사업가 최준영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잦은 출장, 늦은 귀가, 휴대폰에 대한 민감한 반응, 그리고 숨겨진 남성용 고가, 액세서리 선물.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자 김영호 씨는 차마 믿고 싶지 않은 끔찍한 진실의 퍼즐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성공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불안과 공포 그리고 배신감으로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던 김영호 씨는 아내 박미숙 씨에 대한 끔찍한 의심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내와 최준영 씨가 함께 있는 상상이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직접 아내에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의심이 오해일 경우 아직 어린 두 딸의 엄마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까봐 염려되었습니다. 아내는 지금껏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자신의 성공은 아내의 꿈이자 노력의 결실이었기에 섣불리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의심이 사실일 경우 20년 결혼 생활과 함께 일군 사업, 그리고 무엇보다 두 딸의 행복까지 모두 무너질까봐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깊은 고뇌와 망설임 끝에 김영호 씨는 결국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사립탐정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한 탐정을 만났고 아내 박미숙 씨의 최근 행적과 최준영 씨와의 관계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탐정은 김영호 씨의 이야기를 듣고 조심스럽고 신속하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호 선생님, 의뢰하신 건에 대해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보고서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탐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김영호 씨는 직감적으로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에 땀이 찼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탐정 사무실에 도착한 김영호 씨에게 탐정은 꽤 두꺼운 보고서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 그리고 결정적인 영상 파일이 담긴 USB를 건넸습니다. 보고서에는 박미숙 씨가 업무 시간 외에 최준영 씨와 은밀하게 만났던 날짜, 시간, 장소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 고급 레스토랑, 한적한 교외의 카페, 그리고 주말에 외곽의 고급 펜션이나 호텔 인근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들이 김영호 씨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단순히 업무 미팅이라고 보기 어려운 다정하고 친밀한 분위기의 모습들, 심지어 팔짱을 끼거나 어깨에 기대는 모습까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USB에 담긴 영상 파일. 그것은 김영호 씨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밤늦은 시간, 어두컴컴한 지하 주차장에서 박미숙 씨의 차가 주차하는 모습이 보였고, 잠시 후 최준영 씨의 차가 그 옆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다정하게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영상에 찍힌 날짜와 시간은 박미숙 씨가 지방 출장을 간다며 며칠 동안 집을 비웠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더 이상 눈앞의 잔혹한 진실을 부정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 해온 아내의 믿을 수 없는 배신 앞에 그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고 온몸의 근육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는 탐정 사무실을 나와 차 안에서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땀 흘려 일군 성공, 행복했던 결혼 생활, 그리고 사랑하는 두 딸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 모든 소중한 순간들이 아내의 배신이라는 사실 앞에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밤늦게 사업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 박미숙 씨를 기다렸습니다. 집안의 정막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이며 그의 불안한 심장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피곤하지만 밝은 얼굴로 들어서는 아내 박미숙 씨를 보는 순간 김영호 씨의 억장은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립탐정에게 받은 사진들과 영상이 담긴 USB를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박미숙 씨는 그것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눈빛에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아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눈물로 용서를 빌거나 변명이라도 하면서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숙 씨의 반응은 김영호 씨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놀랍도록 냉담하고 차가웠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며 김영호 씨에게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자극과 인생의 활력 그리고 사업가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최준영 씨에게서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듯 혹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비수처럼 김영호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없단 말인가. 김영호 씨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김영호 씨를 더욱 절망하게 만든 것은 박미숙 씨의 관심이 무너진 가족이 아닌 자신들이 함께 일군 사업의 지분과 재산 분할 문제에만 쏠려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김영호 씨와의 관계나 아직 어린 두 딸 은지, 수아가 받을 상처보다는 자신이 미숙인의 정성 반찬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현재의 회사로 키웠으니 당연히 그에 대한 합당한 권리와 더 많은 몫을 가져가야 한다고 차갑게 주장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확보는 물론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심지어 두 딸 은지와 수아의 양육 문제에 대해서도 그녀는 김영호 씨에게 아이들은 당신이 잘 돌볼 거라 믿어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하니 아이들 양육은 당신이 책임져 주세요라며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매정하게 아이들을 김영호 씨에게 떠넘기듯 말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자신이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아내 박미숙 씨의 잔혹하고 이기적인 민낯을 마주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의 인간성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자신의 어린 딸들마저 외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실감과 허탈감 속에서 김영호 씨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박미숙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김영호 씨는 회사로 나가 최준영 씨를 만났습니다. 최준영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업가로서의 능력만으로 평가해달라며 뻔뻔하게 반발했지만 김영호 씨는 그의 변명을 들을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고 단호하게 그를 해고하고 회사에서 내쫓았습니다. 믿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당하고 가정이 파괴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미숙 씨와의 이혼 절차는 김영호 씨에게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심대로 사업 지분과 자산 분할에 대해 철저히 계산하며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미숙인의 정성 반찬 브랜드에 대한 권리 대부분과 상당한 자산을 박미숙 씨가 가져갔고, 김영호 씨는 그 외의 생산 공장 및 일부 유통 판매 권리만을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피땀 흘려 일군 사업이 반쪽나고 심지어 자신이 만든 브랜드 이름까지 아내에게 내어주게 된 상황도 비통했지만 가장 김영호 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를 힘들게 한 것은 아직 어린 두 딸들이 받은 깊은 상처였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큰딸 은지는 엄마의 외도와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에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었던 엄마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과 친구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 학교 가는 것을 거부하며 방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과의 소통을 단절했습니다. 밝고 순종적이었던 아이는 엄마에 대한 깊은 원망과 세상에 대한 불신에 사로잡혀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유치원생이었던 어린 둘째 딸 수아는 갑자기 엄마가 사라진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엄마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지, 왜 함께 살 수 없는지 어린 마음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김영호 씨는 무너진 가정의 잔해 속에서 홀로 두 딸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습니다. 남은 사업을 어떻게든 지켜내 아이들에게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했고, 동시에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아이들에게 모든 신경을 쏟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잠든 아이들 얼굴을 보며 홀로 눈물 짓고 서둘러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등교 준비를 시켰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적한 업무와 거래처 문제 등을 해결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지만 저녁에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서툰 솜씨로 아이들 저녁을 준비하고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몸은 극도로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는 두 딸을 보면 결코 약해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거나 차가운 침실에 누워 있을 때면 밀려오는 고독과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아 올린 행복이라는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아픔과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김영호 씨를 짓눌렀습니다. 박미숙 씨는 이혼 후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엄마에 대한 소식은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주었고, 김영호 씨는 두 딸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그는 아빠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딸들의 작은 미소와 성장이 그에게는 살아갈 이유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껏 아이들을 돌보며 아빠의 사랑으로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 애썼습니다. 아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가혹했던 이혼의 폭풍과 힘겨웠던 홀로서기의 시간이 흐르고 7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 김영호 씨는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미숙인의 정성 반찬의 일부 사업을 묵묵히 운영하며 악착같이 키워냈습니다. 규모는 박미숙 씨가 가져간 부분보다 크지 않았지만 그는 뛰어난 품질과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회사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두 명의 든든한 버팀목,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된 김은지와 고등학생이 된 김수아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딸 은지는 엄마의 배신으로 인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지워내지는 못했지만 아빠 김영호 씨의 헌신적인 사랑과 지지, 그리고 꾸준한 상담 치료를 통해 조금씩 마음을 열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학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며 밝은 모습을 되찾았죠. 둘째 딸 수아 역시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씩씩하게 자라 아빠 김영호 씨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비록 아내와의 관계는 파국으로 끝났지만 두 딸을 홀로 잘 키워냈다는 사실에 큰 보람과 위안을 얻었습니다. 두 딸의 밝고 건강한 모습이야말로
그가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호 씨는 전혀 예상치 못한 비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숙 씨가 오랜 암투병 끝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성공과 욕망 그리고 최준영 씨를 쫓아 김영호 씨와 두 딸을 떠났던 박미숙 씨는 그 후 그녀와 함께했던 최준영 씨가 사업 자금을 상당 부분 빼돌려 해외로 도피하면서 큰 배신감을 느꼈고 이어진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홀로 외롭게 투병 생활을 해왔다는 이야기와 함께 들었습니다. 화려했던 성공 뒤에 가려진 그녀의 비참한 말로에 김영호 씨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그녀에 대한 깊은 원망과 분노가 마음속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병든 몸으로 홀로 남겨진 모습에 인간적인 연민과 안타까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심 끝에 두 딸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은지는 복잡하고 애써 담담한 신경을, 수아는 어릴 적 엄마에 대한 희미한 기억과 현재의 안타까움이 뒤섞인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김영호 씨는 두 딸과 함께 병원에 입원한 박미숙 씨를 찾아갔습니다. 병상에 누워 과거의 당당하고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야위고 지친 박미숙 씨는 눈물로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욕심과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가장 소중했던 가족을 잃었다며 후회의 눈물을 쏟았죠. 큰딸 은지는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상처와 원망을 차가운 목소리로 쏟아냈지만 병든 엄마의 모습 앞에서 차마 더 이상 잔인하게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둘째 딸 수아는 어릴 적 엄마에 대한 따뜻한 기억과 현재의 안타까움 사이에서 갈등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박미숙 씨는 힘겹게 김영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모두 다 내 잘못이에요. 아이들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당신에게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영호 씨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엄마의 마른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고 은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김영호 씨와 두 딸은 병실 소파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박미숙 씨는 위태로운 숨을 이어가며 힘겹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미숙 씨의 상태는 조금 더 나빠졌지만 여전히 의식은 있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복도 끝 창밖으로 보이는 희미한 도심 풍경을 바라보며 김영호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딸과 함께 꿋꿋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김영호 씨와 두 딸 은지, 수아는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며 남겨진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미숙인의 정성 반찬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들에게 배신과 아픔의 상징만이 아닌 한 여성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그로 인해 남겨진 상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어지는 가족의 사랑과 희망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김영호 씨는 비록 인생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폭풍 같은 시련을 겪었지만 두 딸과 함께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여명을 향해 묵묵히 그리고 굳건히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